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38. 적벽대전. 유비군으로 돌아온 공명은 곧바로 작전 회의를 열고 모든 장수들에게 임무를 내렸습니다. 회의 내용은 퇴각하는 조조군을 미리 막아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공명은 이미 주유군이 조조군을 대파하고 조조가 도망갈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제 어디로 어떻게 퇴각할 것인지도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병력의 규모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유비군의 장수들을 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관우에게는 아무런 임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관우님, 저는 관우님을 가장 중요한 관문인 화용도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에 약하고 의로운 관우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았을 때 관우님은 틀림없이 조조를 놓아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관우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군사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조조에게 받은 은혜는 이미 다 갚았습니다. 전쟁 중에 그를 놓아줄 일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군령장을 쓰십시오. 만약 조조를 놓아준다면 군법에 따라 처벌받겠다고 말입니다. 관우는 그 자리에서 군령장을 쓰고 관평, 주창과 함께 군사 500명을 이끌고 화용도로 가서 퇴각하는 조조를 기다렸습니다. 이를 본 유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공명에게 물었습니다. 관우는 의로움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요. 조조를 만난다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조조를 놓아줄 것인데, 이에 공명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제가 점쳐보니 조조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관우님께 조조에게 남은 마음의 빚을 갚을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공명을 보고 유비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편 조조군에는 황계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승상과의 약속 이후 때를 기다렸지만 주유의 감시가 심하여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오늘 군량을 옮기는 작전에서 순찰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밤 삼경에 청룡기를 꽂고 군량을 실은 배 20척을 끌고 가겠습니다. 오인하여 공격하지 말아주십시오. 조조는 황계의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강동의 백전노장이 항복한다면 주유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약속한 시간이 되고 청룡기를 단 배 20척이 조조군 진영 근처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정욱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승상,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만약 군량을 실은 배라면 무거워서 물밑으로 많이 가라앉을 텐데 저들의 배는 가볍고 빠르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부터 이상하게 동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조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서둘러 장수 문빙에게 작은 배 10척을 이끌고 나가 적을 막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황계가 이끌고 나온 배들은 문빙의 군사들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조조군 진영 쪽으로 돌격했습니다. 문빙은 황계의 배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화살을 쏘고 배를 부딪혀서 막으려 했지만 수전에 익숙한 강동의 배들은 문빙의 배들을 요리조리 피해 조조군이 수체로 향했습니다. 군량을 실은 것처럼 위장했던 배들은 어느새 펑펑 소리를 내며 불이 붙더니 화선으로 바뀌어 조조군의 배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조조군이 주둔하고 있던 삼강 일대의 강물이 불기에 물들었습니다. 강한 동남풍은 순식간에 불기를 키웠습니다. 서로 단단하게 연결된 배 한 척에 불이 붙자 곧장 옆의 배로 또 옆의 배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붙은 배 한 척이 가라앉아 서로 단단하게 연결된 배들이 잇따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군의 병사들이 배들을 연결시킨 쇠고리와 판자들을 부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조군의 군사들은 서로 칼과 창을 부딪혀 보지도 못한 채 불에 타들어가거나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수체를 뒤덮은 불길은 곧장 바람을 타고 육지의 진영에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조조군은 정말 아무것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강동의 병사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쳤습니다. 이 날만을 위해 훈련했던 강동의 장수들과 병사들은 약속한 장소에서 일제히 조조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한당과 장음은 적벽 서쪽에서, 주태와 진무는 적벽 동쪽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가운데는 주유와 정보, 서성, 정봉이 큰 전선을 탄 채 타들어가는 조조군의 수체 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100만 대군이라 자랑하던 조조군의 3분의 2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에 있던 병사들은 불에 타거나 물에 빠지거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육지에 있던 병사들은 도망치는 병사들과 말들에게 밟혀 죽거나 강동의 군사들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여기저기 죽고 다친 병사들의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장수들과 병사들은 제각기 살기를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조조는 호위하는 장수들 덕에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자신이 이끌던 100만의 대군이 순식간에 모두 허망하게 죽어버려 조조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호위 장수들이 조조를 데리고 한참을 도망치던 중 겨우 조조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 아직 오림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왼쪽 숲에서 영혼과 능통의 군사들이 튀어나와 조조군을 공격했습니다. 마침 서왕이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도착해 조조는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겨우 도망쳐 나와 북쪽으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강동의 장수 감령이 이끄는 군대를 만났습니다. 조조군의 호위 장수들이 감령과 겨뤘지만 모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흩어진 지원병이 오기를 기다리며 방향을 바꿔 앞비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송권은 조조가 앞비를 향해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그 길목에 태사자와 육손을 보내 길목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적이 오는 것을 발견한 조조는 다시 방향을 바꿔 이릉을 향했습니다. 조조의 부하장수 장압이 조조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고 장압이 매복하고 있던 군대와 싸우는 틈을 타 조조는 다시 도망쳤습니다. 조조 일행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 겨우 적벽의 불길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갑자기 조조가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호위 장수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 물었습니다. 승상 어째서 그렇게 웃으십니까? 조조가 말했습니다. 주유와 제갈량의 지혜가 모자란 듯하여 웃는 것이다. 이곳은 지세가 매우 험준하여 매복하기 좋은 곳이다. 나라면 이곳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두었을 테지만 주유와 공명은 내가 이곳으로 도망칠 줄은 몰랐나 보군. 두 사람은 아직 한참 멀었다. 하지만 조조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좌우의 숲속에서 큰 북소리가 울리더니 조조군을 에워쌌습니다. 조조야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상산의 조자룡이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서왕과 장압이 힘을 합쳐서 조은을 막았습니다. 승상 저희가 막을 동안 얼른 도망치십시오. 다른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조조는 겨우 포위를 뚫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친 조조는 작은 마을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달린 조조군은 너무나 지쳐 그 마을에서 먹을 것을 약탈하고 간신히 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 추위에 지친 몸을 녹이고 겨우 잠시 쉴 수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불길을 보고 흩어졌던 조조군의 장수인 이정과 허저가 병사들을 이끌고 합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조가 또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군사를 부린다면 틀림없이 이 근처에 군사를 매복시켰을 것이다. 그들이 이곳을 쳤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을 테지. 그런데 조조의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사방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조조는 너무 놀라 갑옷을 입지도 못한 채 말에 올라탔습니다. 쉬고 있던 병사들도 정비도 하지 못한 채 전투 준비를 했지요. 조조 내 이놈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장비였습니다. 장비의 큰 소리에 조조군의 병사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드는 장비를 향해 허저가 용감하게 막아섰습니다. 곧이어 장효와 서왕도 장비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셋이 덤빈다고 해서 당해낼 수 있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지친 조조군의 장수들은 점차 장비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장수들이 장비를 막는 동안 또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장비군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장수들과 병사들이 조조 근처로 모여들었지만 하나같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지쳐있는 참담한 몰골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조조군 앞으로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한 길은 넓고 평탄하지만 돌아가는 길이었고 한 길은 좁고 험하나 지름길이었습니다. 다만 좁은 길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서 매복한 군사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조는 잠시 생각하더니 좁은 길로 갈 것을 명했습니다. 장수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좁은 길은 지나기도 힘들고 매복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좁은 길로 가시려는 겁니까? 공명은 지략이 뛰어난 자다. 틀림없이 일부러 산길에 연기를 피워놓았을 테지. 그래놓고 큰 길에 군사를 매복해 두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조조군의 장수들은 모두 조조의 뛰어난 지략에 감탄했습니다. 조조군은 좁고 험한 길을 골라 퇴각했습니다. 너무 험한 길이라 지친 병사들이 낙오하기도 하고 나무를 베어 다리를 놓아야 갈 수 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친 병사들은 정말 한계까지 지쳐갔습니다. 100만을 자랑하던 조조군의 병사들은 이제 겨우 300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좁은 길을 모두 빠져나간 조조가 또다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주유와 공명을 두고 지혜롭고 계략이 많다고 한다만 내가 볼 때는 그저 그런 인물들이구나. 그들이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었다면 이곳에 군사를 숨겨두었을 테지. 하하! 그리고 조조의 웃음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큰 함성소리와 함께 양쪽에서 500명가량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앞에 선 인물은 다름 아닌 관우였습니다. 관우를 본 조조군의 장수들과 병사들은 절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관우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조조가 천천히 관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군,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는 전투에서 패해 도망치는 중이오.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러니 예정을 생각해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오. 과거 승상께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나는 이미 원소의 부장 알량과 문추를 죽여 승상의 은혜에 보답하였소.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승상을 놓아줄 수는 없소. 내가 유연덕의 두 부인을 보호해준 것을 잊었단 말이오?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다면 신의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관공도 알고 있지 않소. 관우는 의로움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조의 말을 듣고 보니 지난날 그에게 입었던 은혜가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관우가 머뭇거리는 것을 본 조조군의 병사들은 모두 두려움에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출전하기 전 공명에게 조조를 놓아줄 시 군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군령장을 쓰고 왔습니다. 만약 조조를 놓아준다면 관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조조군 장수 장효가 멀리서 조조를 쫓아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인연이 있던 장효의 등장에 관우는 결국 조조군을 모두 놓아주었습니다. 이후 유비군 진영에서는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축하하는 그 자리에 관우만이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 공명 앞에 섰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관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군사께서 예상하신 대로 조조는 화용도로 도망쳐왔습니다. 다만 제가 무능하여 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공명은 관우를 향해 큰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장군께서 예정을 잊지 못하여 조조를 놓아준 모양이군요. 장군께서 군령을 무시한 사실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여봐라. 당장 관우 장군을 끌어내 참수하여 군령의 지엄함을 바로 세워라. 이 말을 들은 유비가 황급히 자리에서 내려와 간청했습니다. 군사, 나는 관우와 의형제를 맺으며 한날 한시에 죽기로 하였소. 지금 관우를 죽인다면 나도 같이 죽으라는 소리 아니오. 군사께서는 날 봐서 이번 한 번만 그를 용서해 주시오. 훗날 공을 세워 죄를 갚으면 되지 않겠소? 사실 공명과 유비는 처음부터 관우가 조조를 살려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비의 간청으로 못 이기는 척 관우를 살려주며 관우 마음속에 있던 조조에 대한 빚을 이번 기회에 지워버리고자 한 것이었죠. 다음 편 예고. 이렇게 삼국지 전체에서 가장 큰 전투였던 적벽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큰 전투 이후에는 큰 변화들이 따르게 되겠죠? 이 전투에서 승리한 강동과 유비, 과연 전쟁의 결과 어떤 이득을 챙겨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